지역이 강해야 대한민국이 강해집니다. 혁신과 도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지역의 리더들. 그들의 고민과 비전을 듣는 시간, 여기는 헬로 리더스입니다. 오늘은 2025 헬로 리더스 어워드에서 열린 소통 리더로 선정된 서울 은평구 김미경 구청장과 함께합니다. 김미경 구청장은 주민과의 밀착 소통, 혁신 행정을 바탕으로 은평구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일동일대학 프로젝트부터 찾아가는 아파트 간담회까지 다양한 주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오늘 헬로 리더스에서는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그리고 은평의 도시혁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김미경 은평구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장님. 자, 먼저 2025 헬로 리더스 어워드에서 열린 소통 리더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이 열린 소통 리더, 이 시민과의 열린 행정 실현이나 현장 중심 소통 정책 실현하신 거에 대한 평가를 좀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수상의 의미와 소감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특별히 열린 소통 리더로 이렇게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소통이라고 하면 정말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이 듣고 그 사람들,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구에서 회의할 때도 저희가 보통 단체장이나 그 위에 사람들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그렇죠. 실무자까지 이야기를 하게 해요. 실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무자까지 얘기를 하게 하고 또 은평구에서는 광역자원순환센터라고 해서 올해 저희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전국 민원 1위를 3년 동안 달린 그 정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하면서 이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이런 소통한다, 열린 소통을 한다 이런 취지로 상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듣고 또 열심히 소통하는 그런 단체장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은평구 공직자들의 실무진들 이야기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잘 경청하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자, 이 은평구의 소통 정책 하나하나씩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자, 은평구에서는 이 서울에서도 소통이 상당히 좀 활발한 자치구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은평구 구정 목표가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구민 곁에 힘이 되는 구정 이라고 들었거든요. 다양한 소통 정책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요즘 은평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찾아가는 아파트 간담회가 제일 좀 인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회의실이 아니라 주민들 사시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 경청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 가장 많이 듣고 계십니까? 저희는 은평구는 아파트가 47%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이제 또 개발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더 비율이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 직원들도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공동주택의 민원입니다. 공동주택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사시고 또 의견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이외에도 그 다수의 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 직접 제가 가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구조를 가졌는데요. 처음에는 거기에 입주자 대표나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 위주로만 같이 소통을 했지만 이제는 주민들과 같이 소통을 하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시간도 주말에 해달라는 것도 있고 저녁 시간에 해달라는 곳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작년까지 저희가 27곳 정도의 민원을 한 287건의 민원을 저희가 해결을 했고 또 서두에는 초반에는 주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5일장 열리듯이 주민들이 너무 즐거워하시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고 또 저희가 반려식물 병원이라던가 자전거 고쳐주기라던가 또 칼갈이라던가 이런 것도 사업도 해주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 건강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른들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서 축제 분위기로 지금 우리 아파트 간담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구청장님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또 주말까지 이렇게 지금 직접 찾아가신다는 게 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민선 7기 시절에 이어서 지금 현재 재선구청장으로 좀 활동 중이신데 평소에 뭐 문화나 주민복지, 특히 네.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네.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은평구가 모두 16개 동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모든 동에 1동 1대학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동별 특색이 좀 다 다를 텐데 네, 지금 맞습니다. 어떻게 기획하셨는지 기획 의도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이 하나 대학이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작은 대학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하고 네트워크들이 많이 되지를 못하고 네. 있고 요즘은 대학과 그 지자체와 협업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또 국민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학과 연계 사업을 할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만들어 가자 네. 해서 한 개 동과 한 개 대학과 연계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녹본 같은 구청에 있는 녹본 같은 경우에는 네. 주민들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 환경대학원하고 MOU를 맺고 네. 그리고 역촌 같은 경우 저층 주거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수요도가 많아서 네. 역촌과 같이 그 2대 네. 사회복지대학원하고 저희가 MOU도 맺고 해서 16개 대학을 저희가 만들었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배우고자 하는 욕구들이 실제로 학교는 그 이론이 굉장히 많죠. 대학가에서는 이론이 많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직접 교수님들이 본인 수업하는 것들을 네. 가져와서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그 수업을 그 지역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이런 가운데 저희가 일동 일대학 사업이 작년에 그 저희가 유네스코 학습 대상을 받기도 네. 했고요. 또한 저희가 그 도서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은평이 구립도서관이 8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이렇듯 주민들이 학습 욕구들을 만족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있나요? 네, 충분할 그럼요. 것 같은데. 네, 네. 자, 이 굳이 다른 지역에 대학까지 찾아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이런 우수한 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은평구민의 또 다른 특권 아닐까 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이게 1동 1대학이 아니라 1동 2대학, 3대학을 지금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지방대에서도 네. 연락이 오고 있어요. 네. 그 굉장히 고무적인 일들이죠. 자, 이렇게 또 뭐 끊임없이 학습하시는 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또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 누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은평하면 최근에 그 자립준비 청년 최근 네, 사회적 맞습니다.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네. 있는데 즉 보호 종료 아동을 네. 위한 정책들도 좀 눈에 띕니다. 이 저희 LG 로비전에서도 관련된 보도들 연속해서 좀 네. 이어간 적이 있는데 네. 이 정책에 좀 주목하신 배경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은평구에서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들이 좀 준비되고 있다고 하던데 네. 어떻게 좀 실질적 지원 준비하고 계십니까? 은평구에 그 아동 양육 시설들이 8곳이나 있습니다. 네. 다른 곳보다 상당히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또 이 보호 종료 아동들이 퇴소하고도 가장 머문 곳이 은평입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생활하기 좋고 또 본인이 그 익숙한 곳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지역에서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22년에 첫 사회생활 지원을 위해서 자준청, 자립준비 청년청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청을 만들어서 여기에 직무교육이라든가 또 취업 컨설팅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그 자립준비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이 친구들이 본인들이 한 번도 혼자 살면서 그 공과금을 내보거나 또 뭐 이 청소를 해보거나 요리를 해보거나 이런 경우가 어렵죠. 별로 없잖아요. 어렵죠. 근데 혼자 네. 사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 친구들이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한 40명 정도가 지금 그 이 친구들이 살아볼 수 있게끔 사회생활 하기 전에 적응할 수 있게끔 적응 네. 시간들을 둬서 직원들이 그 자립준비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자립준비 이제 청년 카페를 지금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카페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익혀볼 수 있게끔 네. 이런 그 카페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저는 그 친구들과 꾸준하게 제가 소통을 하면서 느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은 가족과 함께 평온한 일상생활을 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가장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이제 가족 여행도 하고 저희가 이들과 이제 가족 사진 찍는 것 이런 네. 것들도 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선 정말 평범하지만 그들에겐 소중함을 갖게끔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소통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친구들이 이제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가족 여행 하면서도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과정들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따뜻한 시선으로 네. 봐주고 많은 어른들이 이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소중한 추억들이 이 친구들에게 자양분이 돼서 정말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저희 은평구에서는 충분하게 뒷받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청년 이야기 좀 한번 더 해볼게요. 뭐 최근에 이 9기 은평 청년 네트워크 위촉식 또 8기 수료식도 열렸는데 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좀 정책 참여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떤 식으로 좀 운영되고 있는지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게 구정에도 반영이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은평구의 이제 인구 분포도 중에 청년들이 한 28% 정도가 되고 있죠.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은평에서는 핵심 사업으로 이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은평 청년 네트워크라는 참여 기구를 만들었고요. 또 지난해에는 청년들이 직접 본인들이 제안한 은평 청년 위드 학교라고 해서 네. 이게 저희가 봄학기하고 가을 학기로 나눠서 보통들은 문화나 어학이나 또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작년에도 6개 분야에 219명이 저희를 배출했는데요. 이들 중에 저희가 이제 영화에 대해서 관심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결석도 안 하고 정말 꾸준하게 나와서 영화를 본인들이 제작도 해보고 또 은평 청년 영화제가 있는데 본인들이 직접 출품도 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은평에서는 이제 청년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년 센터 내에 또 창업이라던가 청년 축제라던가 또 그 이외에도 영화제 아까 말씀드린 영화제라던가 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서 이 자격증 응시료 지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의견을 내면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 또 청년이 먼저 이제 요구하기보다는 저희가 은평에서 먼저 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뭐 청년들 최근에 애양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연스럽게 은평에 대한 애정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사랑이 좀 묻어나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자, 청년 정책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주민들이 예산을 직접 제안하고 또 선정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도 은평에서 또 상당히 활발하게 또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어떤 제안들이 선정이 됐고 실제로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같이 해주시죠. 네, 주민 참여 예산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예산 편성과 어떻게 보면 예산 이제 집행 과정까지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주신 정책을 또 반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주민 참여 예산제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청소년 참여 예산제도 해서 청소년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정책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은평구의 주민 참여 예산제는 행안부 평가에서 최고상을 받을 정도로 전국에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2025년도에는 저희가 주민 제안 사업이 131건이 저희가 됐고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스스로가 참여한 거는 4만 1,000여 명이 참여해서 1,000여 건. 그러니까 우리가 131건이 해당이 됐지만 원래 주민들이 제안한 것들은 1,000여 건이 1,000여 건이 제안을 됐었고요. 이런 과정들이 주민들 1,000여 건은 주민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중하게 저희가 받고 있고 이 과정에 이제 저희가 수어 커뮤니티 양성 과정이라던가 이제 수어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청년 건강 한마음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고립 청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한 정책 또 서로 돌봄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정책 사업들을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제안을 또 했었고요. 저는 이 과정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구정해서 반영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 주민 참여 예산제는 행정에서 보지 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네. 본인들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행정에 참여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주민 참여 예산제는 앞으로도 저희 은평에서는 꾸준하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이제 30년째를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가 또 크게 또 지역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된 질문들이 많은데 좀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고 제가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평형 통합돌봄 체계 관련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은평구가 지난해부터 서울시 최초로 은평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서 이 5개 유형에 따라 가지고 이 진행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보면은 사회복지, 보건, 간호, 방문 요양까지 한 번에 연결된 이 통합 사례 관리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은평구의 전체 예산 중에 64%가 복지비입니다. 그리고 또 은평구가 돌봐야 할 시설들이 570여 곳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평은 복지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국 최초로 통합 돌봄국을 만들었거든요. 이제는 복지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애 주기별로 우리 그 아동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케어하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통합 돌봄국을 만들었고 또 저희가 통합 돌봄국에서 또 신설된 통합 돌봄과에서는 아예 그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통합 돌봄 관리사를 아예 동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게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하고 만약에 더 잘 되면 전 동으로 저희가 확대할 예정인데 4곳을 저희가 통합관리사를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애 주기별로 이제는 굉장히 패러다임 자체를 바뀌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통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은평구가 서울시 정책을 좀 리드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이 좀 묻어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맘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은평구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통합 돌봄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하는 경우도 많고 지방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게 앞서간다. 또 이번에 적극 행정에 저희가 4관왕을 했거든요. 4년 동안 계속해서 적극 행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은평은 우리 또 저는 여기서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하고 싶어요. 예산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래 적극 행정에 저는 그 4년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적극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좀 지역 은평구의 지방자치 관련된 이야기들, 특히 소통행정 관련된 이야기들 좀 쭉 들어봤는데요. 이 단체장으로서 나에게 지방자치란 이 한마디로 좀 정의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정의해 주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우리 삶터를 살맛나게 한다. 지방자치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저희가 이제 32년 만에 재작년이죠. 32년 만에 지방자치 이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견인할 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많은 것들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코로나 상황에 있을 때도 지방정부의 많은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해 갔죠. 그래서 그걸 서로 같이 극복해 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정부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좀 더 내려줘야 된다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은 맥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은평구의 주민참여 예산이라든가 또 주민자치 분야 등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주민들과 함께 이런 지방자치를 더 굳건하게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은평 구민들께서도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이 주민들이 만드신 결과물들이 지방자치 오늘 그 어워드의 상을 받게끔 만들어 주신 동력이고 또 우리 직원들의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장님. 자, 이제 은평구는 단순한 서울의 주거지역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또 새로운 도시의 기준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일동일대학, 주민참여예산, 아파트 간담회 같은 소통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텐데요. 앞으로 은평구의 보다 활발한 소통 행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미경 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대한민국 곳곳에 혁신을 이끄는 리더들을 만나는 헬로 리더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